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캐프에서 새로 출시한 무선 액티브 스피커 LSX2 LT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프는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제작사죠. 그 중에서도 캐프사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면은 유독 다른 스피커 제작사에 비해서 이런 무선 액티브 스피커로 히트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20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북실프형 스피커의 가장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캐프의 LS50을 들 수 있습니다. LS50은 출시를 전후로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제품을 추천을 했었던 기종이에요. 캐프는 그렇게 최고의 성공을 거둔 LS50을 바탕으로 LS50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무선 스피커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LS50 와이어리스도 대박을 터뜨립니다. 원래가 오디오 시장에는 액티브 스피커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가 뭐냐? 스피커 안에 전원이 들어가면서 앰프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보고 액티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액티브 스피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파이 브랜드가 이미 성공한 하이파이용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단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라 네트워크 오디오가 지원되는 무선 스피커를 제작을 해서 성공을 시킨 거는 사실상 캐프 LS50 와이어리스가 거의 최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캐프가 이제 이 시장이 의외로 꽤 재미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런 류의 아이템을 많이 내면 낼수록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서 소형 제품을 디자인을 하는 게 바로 이 LSX2입니다. LSX2도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런데 LSX2 LT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LSX2 LT는 아주 사소한 일부 기능만 빼고 나서 가격을 상당 부분 할인해서 재출시한 제품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좀 인하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인 캐프가 가지고 있는 음색 성향을 고스란히 잘 반영을 시켜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딱 크게 걸맞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산뜻 발랄하면서도 예쁘고 아주 투명한 사운드를 내주는 무선 블루투스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소형 액티브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이 바로 LSX2 LT 버전으로 가격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LSX2라는 제품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른 제품인가, 저도 처음에는 동일한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 LT라고 이름이 다르게 붙어서 신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짧게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차이점이라면요, 후면 단자에서 미니잭 아날로그 단자가 빠졌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와 이제 네트워크 무선 재생 기능은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디지털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단자가 없어도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라든지 스마트폰과의 연계라든지 텔레비전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단자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차이점이라면은 이 두 스피커를 랜 케이블로 연결을 했었는데 USB-C 타입으로 뭐 단자가 바뀌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감 색상이 좀 바뀌었다라든지, 그전에는 색상이 좀 더 다양했었는데 이번에는 색상이 좀 줄어들었어요. 무광 색상이 두 가지고 색깔이 이제 있는 거는 녹색 색상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의 종류가 좀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만한 그런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가격은 상당 부분 인하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기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선 스피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하죠. 최신 버전으로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그리고 후면 단자를 보면은 랜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하셔도 되고 공유기가 가까이 있으면은 랜 케이블을 연결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UPnP, DLNA, 구글 크롬캐스트 방식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하이파이용 뭐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경우에는 블루투스보다는 뭐 구글 크롬캐스트 방식이라든지 DLNA 방식으로 연결하면은 조금 더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4.5인치 동축 유닛입니다. 동축 유닛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기 위한 진동판이 하나의 축 안에서 동일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음을 내는 위치는 저 위에 있고 중음을 내는 위치는 가운데 있고 저음을 내는 위치는 또 밑에 있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각 배역의 소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겠죠. 소리가 나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각자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음 따로, 중음 따로, 저음 따로 나한테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음과 저음을 내는 진동판을 하나의 축에 이제 일체화시켰다. 그걸 보고 이제 동축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하얀 진동판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 진동판 트위터예요. 그리고 이게 우퍼 유닛입니다. 우퍼 유닛은 4.5인치. 가운데 있는 알루미늄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19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가 이제 고음을 내는 건데 실크돔 트위터에 비해서는 케이프의 알루미늄 돔 트위터가 한결 더 소리가 좀 더 투명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상큼하면서 투명한 듯한 느낌.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선명도가 확실히 더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후면 단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옵티컬 단자, 광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HDMI 단자가 있습니다. HDMI 단자는 HDMI ARC로 작동을 해서 텔레비전과 연결을 했을 때 가장 텔레비전과 완벽한 호환성을 보이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USB 단자 있습니다. USB-C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PC하고 연결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우퍼 단자 있습니다. 소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저음의 깊이감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서브우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 외에도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미니 무선 스피커 치고는 충분한 만큼의 단자를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와이파이도 되고 랜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불안 요소 같은 것도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캐플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디오를 지원하는 그런 뭐 최적화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이 제품 말고도 LS50 와이어리스 때부터 쌓아온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프 제품은 기본적으로 소리의 투명도는 좋은 스피커들이에요. 특히 제가 들어봤을 때 최근 녹음된 음악들 대표적으로 뭐 K-팝 음악, 아이돌 음악 그리고 이제 빌보드 차트에 나오는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최신 음악들 뭐 팝송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나름대로 유행하고 있다라는 K-팝 음악이나 팝송들을 좀 재생을 해봤는데 그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에는 총점을 제가 매긴다라고 하면 한 10점 이상은 확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된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나 뭐 블루스 음악이나 풍성하면서 웅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톤으로 재생이 되어야 되는 음악들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스피커가 소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부피 자체도 소형이고 우퍼 유닛은 5인치가 안 넘어가는 4.5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뭔가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깊이 있는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아주 매우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뭐 대형 스피커에서 나올 법한 굉장히 웅장하고 중후한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쉬움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볼륨을 높이면 돼요. 볼륨을.
그러니까 오디오 하는 사람들끼리 볼륨을 많이 먹는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는 하는데, 볼륨을 높이면은 상당 부분 또 이제 해결이 되긴 합니다.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음악에 어울리게끔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는 중고음의 투명도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느껴지게끔 높은 대역의 사운드가 먼저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적은 볼륨에서 쉽게 즐기더라도 답답하지 않고 벙벙거리지 않고 음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사운드를 쉽게 들을 수 있게끔 내주는 스피커예요. 그런데 볼륨을 많이 높이면은 소리가 시끄러워질 거 아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볼륨 스케일의 튜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도 시끄러워지는 느낌은 좀 덜하면서 중저음은 필요한 만큼 더 웅장해지는,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넓은 이제 전용 처음실이다 보니까 볼륨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한 68에서 72 정도 놓고 들으면은 K-팝이라든지 일반 팝송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만큼 볼륨이 크게 들려요. 그런데 중저음이 좀 깊이감 있고 풍부하게 느껴져야 되는 그런 음악을 재생했을 때에는 한 68이나 이 정도는 조금 아쉬워요. 그랬을 때 볼륨을 76이나 78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과하게 시끄러워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은 중저음은 확실히 더 넓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볼륨을 올렸을 때의 만족감이 확실히 더 향상이 된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실 만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음질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오디오적인 사운드와 음악적인 사운드 두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프라고 하면은 오디오적인 사운드에 좀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LSX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디오 마니아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순수 음악 애호가 분들 중에서 심플하게 오디오를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피커가 내주는 기본적인 사운드의 음조라는 것은 되게 섬세하면서도 하모니컬해요. 섬세하다라는 말은 음악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톤입니다. 섬세하다라는 말은 거칠거나 딱딱하다거나 차갑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역대의 표현력이 음악적이다라는 뜻이죠.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물 뿌리는 이런 분무기 축축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분무기라는 게 이게 노즐을 조정을 해주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멀리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노즐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근방에서 이렇게 물 입자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넓게 이렇게 입자가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촉촉하게 느껴지고 섬세하게 느껴지고 소프트하게 느껴지죠. 제가 이 스피커를 오디오적인 성향의 스피커라기보다는 음악적인 성향의 스피커에 가깝다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을 했을 때 스피커하고 앰프가 분리가 되어 있는 패시브 스타일을 매칭을 하잖아요. 그럼 매칭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정말로 저음이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는 아주 깊이감이라든지 중저음의 풍부함이라든지 그것만 살짝 아쉬울 뿐이지, 그런 소리의 촉촉함, 섬세함, 소리의 그 톤 앤 밸런스,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톤으로 들려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좀 더 저음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사운드를 좀 풍부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뒤에 서브우퍼 단자가 있기 때문에 서브우퍼 저렴한 거 연결해서 쓰시면은요, 소리의 뭐 중저음의 풍부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완이 돼요. 네. 원래도 베스트 인기 상품이었지만은 이번 신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을 빼면서 가격까지 더 합리적으로 만든 케프 LSX2 LT 제품을 소개해봤습니다. 음질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네. 하이파이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사실상 케프 LS50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한 스피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LSX2 같은 경우에도 케프의 그런 유전자를 그대로 이식한 제품이다 보니까 음질적인 측면이나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품인 것은 맞지만은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이번 신제품인 LSX2 L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가성비,
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칭찬할 수 있는,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요, 스피커 앰프 소스기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하이파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대폭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재미 요소와 묘미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완성품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 가격 하나로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판매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당장에는 몰라요. 워낙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제품일 때는 가격 조정이 좀 덜 되겠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조금 더 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가격이 나쁘지 않다, 가격이 충분히 이제는 부담 없이 살만하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좋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옛날 동네 반짝은 라인,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게 앞섰던 넌 이기면은 나를 펄쩍뛰게 해, 펄쩍뛰게 해, 펄쩍뛰게 해. Dinosaur. Sunshine when he's gone. It's not warm when 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he's gone, and 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he goes away, I wonder this time where he's gone. Wonder how long he's gonna stay. Ain't
anytime he goes away.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with ease. When we dance, you have a way with me. Stay with me, sway with me. Other dancers appear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at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o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